Explosion! Deuxième explosion, Stade de France! Deuxième explosion, accourez, accourez! Ah, barrez-vous, barrez-vous! Qu'est-ce qui se passe? Et 10-15 minutes plus tard, ça pète encore, ça fait pam pam de à la coupe. Et de suite, et puis du coup, ça a pété à l'extérieur et ça vibrait à l'intérieur, quoi. My wife, my daughter, my son, my sister, my wife. We don't afraid because we are not doing this one because Muslim people not doing this one. Nous devons être là, parmi ceux qui ont vu ces choses atroces, pour dire que nous allons mener le combat. Il sera impitoyable. 네, 전면전이 시작된 걸까요? 프랑스가 보복에 나섰습니다. 테러를 당했습니다. 왜 하필 프랑스가 타겟이 됐을까요? 또 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IS,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동안 몇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런 짓을 반복할까요? 또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이 많은 의문점들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그리고 경찰청 대테러협상위원이신 이웅혁 건국대 교수, 박송호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드린 단신 화면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추모하러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시민들이 추모하다 말고 갑자기 달아납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촛불도 밟고 또다시 무법천지가 될 뻔했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하는 시민들. 경찰이 총을 빼들고 삼엄한 경비에 나서자 오히려 더 놀랬답니다. 경찰을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집단적 비명을 지르면서 저렇게 또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뭐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프랑스 시민들은 집단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지금 프랑스 시민들, 파리 시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예, 물론 이제 상당히 성숙한 사회 의식을 보여주는 면도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다든가, 자발적으로 택시 요금을 무료로 집안에 이렇게 또 안전하게. 하지만 이른바 테러라고 하는 공포에 대한 각성 수준이 상당 부분 이상으로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당한 상태의 불안감. 더군다나 요즘에 이 미디어 등을 통해서 테러리즘의 모습과 타격이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밥을 먹다가 경기를 보다가 이른바 연성 타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테러범이 노리는 바입니다. 극도의 공포감을 자아내서 일반적인 생활 패턴 자체를 바뀌려고 하는 이와 같은 테러범의 목적인 것인데,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각성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작은 오경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예. 자, 장 교수님. 네. 아마 IS가 노렸던 것, 또 저런 게 포함이 돼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테러리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자신들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얼마나 공포감이 확산되느냐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는 이러한 뉴 노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공포의 일상화, 혼란의 일상화인데, 워낙에 민주주의 체제가 개방된 사회이고 또 정부가 시민,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한테 가장 적절한 타겟이거든요, 민주주의 체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이 혼란의 일상화를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리의 테러 이후에 프랑스가 반격에 나섰는데, 일단 반격에 나선 상황부터 박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IS 조직이 포진해 있는 곳은 예. 시리아하고요, 이라크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라크의 위치는 이라크의 위치는 아실 겁니다. 이라크 위에가 터키가 있고요. 예. 이라크 왼쪽이 시리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라크 거기 있는데, 이번에 하는 데는 IS 본거지 지금 수도라고
자기들이 일삼는데 거기를 친 것인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프랑스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 연합을 해서 했고 또 미국,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도 같이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친 것은 강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달라지게 강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제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제일 궁금한 건 왜 이번 테러가 프랑스 파리였을까 하는 겁니다. IS의 공격 목표가 된 파리, 왜 그랬을까요?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굉장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식민지 유산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들 세 네 나라를 식민지 통치를 오래 했고요. 특히 알제리를 한 140여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대부분 알제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사제 측면에서 이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을 했고 그런데 워낙 프랑스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굉장히 엄격한 세속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 소수 이슬람 무슬림 이민자들을 사회 내로 전격적으로 포용 못한 것이 이유가 될 테고요. 예. 최근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가 이번 9월부터 시리아에 이 폭격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라크에 있는 IS 근거지만 폭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9월에 이 아일란 쿠르드이라고 하는 난민 소년이 죽고 나서 이 전 세계적인 이 난민 위기가 높아지면서 호주랑 프랑스가 우리도 시리아를 공습을 하겠다. 그 이전에는 아랍 무슬림 국가들만, 그러니까 사우디랑 GCC 국가들만 시리아를 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서구 국가들을 이라크에 있는 그렇죠. IS만 쳤는데, 이번에는 호주랑 프랑스가 쳤어요. 9월 달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인과관계를 찾자면 그것도 이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사적 배경은 거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파리의 6곳 어느 곳이 피해를 당했고 지금 뭐 인명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계된 것 기준으로 연빈나 앵커가 피해를 당한 6곳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러범들은 총 3개 팀으로 나뉘어서 테러를 벌였습니다. 먼저 시작은 13일 오후 9시 20분쯤 파리 외곽에 있는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3명의 테러범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는데요. 경기장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축구장의 모습입니다. 전반 20분쯤 경기장에 들어가려다가 폭탄 조끼가 발각되자 한 명이 먼저 폭탄을 터뜨렸고요. 근처 맥도날드는 경기장 밖에서 자폭 테러로 용의자 2명과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8만 명이 관중이 있었는데요. 더 큰 참사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시간 경기장에서 20분 거리에 파리 도심 19 그리고 11구의 식당과 술집, 카페 등에서도 연쇄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보다는 주로 파리의 젊은이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4곳에서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가장 처참한 테러가 일어난 곳은 바타클란 극장입니다. 이곳은 지난 1월 테러가 발생했던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 근처로 약 500m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1,500명의 관객이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의 공연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3명의 테러범이 무대를 덮쳤고요. 3시간 가까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14일 0시 30분부터 10분에서 15분간 인질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와 국적을 물은 뒤 15초에 한 명꼴로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자, 경찰이 진입한 건 그 직후인 0시 45분쯤이었는데요. 용의자 2명은 자폭했고 1명은 사살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테러로 극장에서는 8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9명입니다. 하지만 위독한 중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용혁 교수님, 네. 그 역사적 배경은 이제 교수님이 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자, 그럼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공격 대상이 뭐 월트레이드 센터도 아니었고 에펠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나 즐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른바 연성 목표라고 했는데 소프트 타겟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계획적인 공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보면 먼저 그 이른바 그 자살 조끼를 입고 그 축구장에 진입을 하다가 사실 실패한 것이죠. 예. 8만 명이나 그 모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포를 극대화하고 이슈를 최대화하기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는 9.11의 그 쌍둥이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9.11 공격에서도 미국의 아이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쌍둥이 빌딩을 먼저 공격을 해서 많은 피해를 낸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펜타곤에 이제 공격을 한 것인데 이번 모습도 사실은 그와 상당히 그 동일하다. 처음에 많이 모여 있고 더군다나 프랑스 대통령이 있는 8만 명이 운집해 있는 곳에 일단은 시도를 했는데 무엇인가 계획이 잘못돼서 실패했을 되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시에 실시간으로 연결망을 통해서 그 다음 장소인 식당과 극장으로 해서 극장에서는 피해를 가장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코디네이션된 즉 연동된 작전을 한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른바 그 프랑스의 그 지리와 또 문화와 언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른바 그 자생적 테러 집단의 상당 부분 협조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작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군사적 식견과 훈련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추정컨대 이른바 그 IS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캠프에 참가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이른바 귀국 테러. 바꿔 얘기하면 이제 슬리퍼 셀, 잠자고 있는 셀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그대로 보였다고 저는 보이고요. 예. 더군다나 이 그 장소를 보면은 사실 그 최근에 그 유럽의 정상들이 이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테러와의 그 전쟁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복적 상징 선언, 이것이 사실 그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와 같이 파리를 표적으로 한 이유는 저는 아까 역사적인 그 맥락 이외에도 이른바 그 정치 분쟁을 그야말로 국제화할 수 있는 바꿔 얘기하면 그 IS와 대척점에 서방 국가가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확연히 그 심어주기엔 아주 적절한 그 효과였고 이것이 그 프랑스 내부에 그 이슬람 인구가 10%가 이루고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어쨌든 갈 곳 없는 것 이것이 그 IS의 그 극단주의적 심취 즉 바꿔 얘기하면 주의 주장에 심취하는 이것이 그 어우러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런 점도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를 친 원인도 분석이 중요하지만 예. IS가 표방한 거를 어떤 패턴을 보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하. 자, 이라크와 시리아 안에서만 뭐 국가 수립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IS가 그 밖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밖에서 테러를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적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라크, 지난달 말에 이라크가 그리고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켰죠. 그렇죠. 당신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격추시켰다. 그리고 파리 테러 일어나기 하루 이틀 전에 베이루트에서 또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렇죠. 베이루트란 뭐냐면 사실은 레바논 예. 수도를 베이루트라고 하는데 왜냐? 거기에 이쪽은 IS는 순입하고 저쪽에는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는 시아파입니다. 그 시아파가 시리아 지금 정부를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으니까 IS는 시리아 정부하고 싸우고 있고 어쨌든 무슨 패턴이냐면 정리를 하면 이라크와 시리아를 벗어난 지역에서 테러를 하겠다.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시키고 그다음에 베이루트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이번에 저 프랑스에서 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밝혔죠. 우리는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가 시리아를 공습했기 때문에 했다. 그 얘기는 전 라고 세계를 명시를 상대로 이른바 세계대전 치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추가 테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타겟을 정하고 공표를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내부에서 뭐가 이 폭탄이 제조가 되고 해도 외부에서 이민자를 가장한 들어온 사람들 이 연합을 해서 했고 특히 벨기에에서 그런 조직과 연계됐다는 정황 증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패턴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요. 이번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13일에 금요일 날을 택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뭐 종교적 그 입장에서 이른바 그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행과 불운과 뭐 저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른바 기억을 증폭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요. 또 그 작년 그 11월 그 13일 날이 사실 그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에서는 최초로 소위 말해서 시리아 반군을 공식 그 시리아의 대표 정부로 인정한 날이 바로 그 11월 13일이다.
그렇다 본다면 그것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서 똑같은 날짜를 택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예. 이와 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IS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런 테러를 저지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일단 알라후 아크바르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죠. 알라후 아크바르는 굉장히 흔한 프레이즈인데요. 알라시는 위대하다라는 뜻인데 예. 그 말을 테러리즘과 연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무슬림 전 세계 무슬림 국가 어딜 가든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인 터키에서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약간 이제 변형된 말로 이라크 국기에는 아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이라크 국기에도 써 있고 심지어는 이 아랍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이 카다피하의 리비아에서의 국가 앤덤이 알라후 아크바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이 쿠란이랑 관련된 말이라서 이 테러리스트와 지금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있습니다. 이른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할렐루야 정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IS가 그 표방하는 바가 이른바 그 캘리프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623년 이제 무하마드가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정교 일치를 하는 지도자를 캘리프가 부르는데 그때 그 번창했던 시대를 우리가 다시 건설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IS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나라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 국토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하고 이른바 그 한 달에 얼마씩 샐러리까지 주는 이와 같은 용병까지 사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신의 뜻이고 그 이슬람 제국의 재건설을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상징 선언.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본다면 그 IS가 주장하는 주의 주장과 이 처음에 얘기하는 선언적 얘기는 상당히 그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청소년들 또는 또 외국에 있는 그 소외 계층들을 이슬람에 귀의를 시키고 또 개종을 시키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방법.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 또 자살도 사실은 이렇게 무작정 정신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자살을 하게 되면 가족이 이익을 받고 나중에 신에 의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성적 합리적인 그 계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종교가 상당히 중간에 게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IS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IS 지도로 보면요. 이게 뭐 이슬라믹 스테이트 나라를 만들겠답니다라고 합니다만 아직 정식 나라는 아니에요. 뭐 국경을 막 흩어져 있고 정확하게 영토라는 개념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행정부나 이런 건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만 나름 그 지도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박성호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보면요. 그 지금 시리아 지도가 왼쪽에 있죠.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이라크 있잖아요. 그리고 시리아하고 이라크 위쪽에 지금 라카 지역이라든지 여기가 지금 사실상 그 수도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고 이번 이제 프랑스가 공습을 한 지역이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카에다와 IS를 비교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카에다는 1988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 뒤로부터 10년쯤 뒤에 알자르카이라는 사람이 IS를 만듭니다. 1999년에 만듭니다. 근데 그 뒤로 이름을 많이 바꿔요. 많이 바꾸는데 2004년에는 관련 그래픽이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죠. 우리 김선일 씨를 무참히 참수한 같은 그 그룹입니다. 단체가 IS입니다. 예. 지금의 이름을 바꿨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알카에다는 투쟁을 통해서 영역을 넓히고 나중에 이제 국가를 건설하자는 얘기고요. IS는 세계가 인정하든 말든 자기네들이 일단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투쟁을 더 확산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간단치 않아요. 물론 거기 뭐 사막도 있고 뭐 쓸모없는 땅은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거의 프랑스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고도 SNS도 활용하고 선전전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영어로 리크루트라고 하는데 이 자발적인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알카에다의 절연도 하고 IS가 이렇게 빨리 커질 줄은 예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장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IS와 알카에다를 비교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살펴볼까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자, 일단 알카에다의 가장 큰 공격 대상 주요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이미 죽었습니다만
이 주요 지도자도 알카에다는 확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알 아그바디는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한번 언론에 맞습니다.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한 예.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 그게 주시죠.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명백한 그리고 명령 체계가 있는 중앙 지도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근데 IS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이 알카에다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IS를 가장 특징 짓는 게 초국제화와 인터넷을 통한 극단적 집단화라는 현상입니다. 예. 즉 알카에다가 미국 9/11 테러를 벌리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이 세계적인 테러 전쟁이 일어나면서 흔히 이제 알카에다가 모집을 했었던 이런 모스크나 이 할랄 레스토랑에 다들 이제 진압을 했죠. 그래서 흔히 알카에다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접 가서 중간책이 모집을 해오는 게 특징이었다면 그래서 이 대면으로 만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인을 해오는 거였다면 솔리데리티가 훨씬 더 강했다면 이 IS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가겠다. 왜냐하면 다 인터넷으로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확산 속도는 알카에다보다 훨씬 더 빠른데 대신에 굉장히 이 하이라키나 중앙 조직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있다라는 거죠. 즉 IS는 이 중앙 조직이 알카에다보다 훨씬 더 약하고 약하죠. 대신 하부 점 조직이 굉장히 많이 강하다. 확산되어 예.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면 알카에다 조직원이라면은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행동에 안 나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IS 조직원, 나 프랑스 살고 있는데 내가 이슬람이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도 그냥 IS를 표방하고 전 세계 어디든 어떻게든 이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쯤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IS 하부 조직들이 이렇게 신출귀몰 하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는데 맨 처음엔 전문가들이 IS가 굉장히 조직력이 높아졌나 보다 했는데 봤더니 중앙 지도부의 허락도 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출귀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장점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한테 엄청난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지도부가 약한 새로운 세대의 그렇죠. 테러 조직이다. 그거를 테러를 대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 그 IS는 국경을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지금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1919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예. 그 어떤 선이라는 거죠. 사이커스 피크 협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않는다. 이른바 그 지중해에서부터 그냥 걸프 연안에 걸친 이 지역이 이슬람 제국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선언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 자체 재산이 있습니다. 그 시리아 지역의 6개 유전을 통해서 사실은 자금을 확보하고 예. 또 그 일정한 지역의 은행 우리식 범죄식으로 얘기하면 은행 강도 비슷하게 4,500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고 예. 이와 같이 돈이 있다 보니까 용병에 관한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언제든지 충원이 가능하다.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는 이른바 식자층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알카에다에 많이 참가했다고 한다면 지금 IS는 상당히 식자층, 중견층 이상의 중간층 이상의 인텔리겐처가 참가를 하고 있다. 사회 불만 세력. 사회 불만 세력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인터넷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당히 그래픽합니다. 이게 허튼 영상이 아니고 아주 촘촘한 영상 그리고 액센트도 소위 말해서 런던의 그 표준 영어를 이제 활용하는. 그래서 무엇이 이제 중요하고 세계적인 이슈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고 예. 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다. 특징이죠. 그런데 IS가 알카에다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더 잔인하다는 겁니다.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데 그걸 인터넷에 그대로 나오고 참수하는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심지어 알카에다는 같은 이슬람은 공격을 적어도 안 했지만 이 IS는 다르다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IS의 주적은 자신들한테 협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알카에다의 주적은 미국이었습니다. 머나먼 적, 악의 제국이었는데 이 IS 같은 경우는 목표가 지금 현재 국경선을 다 무시하고 초기에 순수한 이슬람 제국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가장 큰 적은 우선 내부로 둡니다. 무슬림 중에서 다른 종파, 시아파, 그리고 같은 순니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목적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서구 사람들 정도가 지금까지의 주적이었습니다. 예. 자, 게다가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IS가 공개한 온라인 성명을 보면 다음 목표는 로마, 다음 목표는 런던, 워싱턴 이렇게 적시를 해놨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과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거는 뭐 이렇게 중앙 조직이 없고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발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만 적어도 파리 테러 저렇게 할 정도면 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한 거죠. 벨기에에 그렇죠. 있는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뭐 벨기에든 뭐 일단 프랑스 정부도 바깥과 안쪽의 합작품이라고 네네. 프랑스 정부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해서 가는 거고 사실은요 이라크 내에서 있는 IS 쪽에는 원래 사담 후세인의 장교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IS를 우리가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브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적어도 군사 실전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직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프랑스로 돌아와 보면은 지금 실제로 IS 대원 중에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작게는 500명, 많게는 한 900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훈련받고 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특히나 액체 폭탄은 아주 손쉽게 제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제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밖과 여기 합작되면 그다음에 조직력이 강해지면 더 큰 로마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IS가 정말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중앙 지도부의 아랍 사회주의, 즉 종교를 굉장히 꺼리는 사회주의자 바트당, 이라크 후세인 시대 이 장교들이 있거든요. 예. 즉 이 사회주의자들이랑 이 완전 급진 살라피스트들,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고. 지난번 이라크 공습 때 쫓겨났던 후세인을 맞습니다. 도왔던 그 장교들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IS 내에 외국인 전사자가 2만여 명 있고요. 아하. 국적으로는 90여 개의 국가, 즉 초국제화, 뭐 다 언어, 다 인종, 다 문화를 이제 대표하는 이런 내부 외국인 전사자들이 IS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첨언을 하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조직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IS의 그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진 거죠. 직접적으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참가를 하지 않아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단 한 번 캠프에 갔다 와서 그 방법을 계속 학습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보스턴 마라톤 그 테러 사건도 그렇죠. 그 러시아 그 이민 2세, 3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주류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예, IS에 심취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을 해서 사제 폭발물, 급조 폭발물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마라톤 끝나고 나서 폭발을 시도를 했죠. 또 그 몇 달 전에 발생했던 호주에서의 그 호주 중심부에서 그 사건도 이슬람 2세, 3세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점조직으로 필요하면 모이고 또 필요하면 흩어지는 이른바 그 주의 주장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인 조직 표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그 홍모 씨가 필리핀에서 납치돼서 사망이 됐는데 예. 그 무장 단체도 사실은 IS의 그 충성을 맹세한 단체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범죄와 소위 테러가 하나의 융합을 하는 평상시에는 납치 산업을 하고 주의 주장은 사회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를 결합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른바 IS의 맥도널라이제이션 아니면 IS의 프랜차이즈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반복 테러가 상당히 예상되지 않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미군이 같이 투입이 돼서 전면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선거 국면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첫날 IS의 목을 치러 가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만 백악관이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지상군 투입 생각이 없다. 없다. 기존 방침을 그대로 재확인 했고요. 예. 만일 들어가면 오바마 정부로서는 예. 이라크 있죠. 아프가니스탄 있죠. 또 늪에 빠지는 거죠. 이거 뭐 세계 전선을 물론 남겨놓고 가는 것도 있죠.
그 정치적인 고려를 빼더라도 지상군 투입은 학습 효과가 너무 크게 돼 있고 지금 선거라 공화당은 자꾸 하는데 그거 지상군 투입하는 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상군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선, 그러니까 다음 오는 정부한테 그걸 떠넘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오바마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것이 절대로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뭐 이런 여론이 고립주의가 최선이다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전 세계 65나라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반 아이시스 격퇴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만 하고 있지만요.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과연 IS 이 격퇴전이 활성화가 될까? 즉 지금은 계속 1년이 넘도록 공습만 하고 있는데 전투병 없이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질까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IS를 상대로 해서는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그 동맹국 사이에서도 입장이 달라요. 러시아가 시리아 공격할 때 미국은 또 다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테러를 당했으니까 이제 같은 입장이 된다. G20 정상회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테러에는 같이 뭐 맞겠다고 합니다만 나라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 부분 쉽게 좀 설명해 정리하면요. 주시죠. 시리아 내부에는 지금 시리아 정부가 있어요. 우선 그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전이 4년 넘게 있었고 25만 명이 사망을 했고 난민이 1,100만 이상 나왔고 하잖아요. 제거하자는 거예요. 러시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도 아니라는 거고요. 겁니다. 프랑스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란이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또 IS도 있고 또 반군이 있어요. 그 둘은 아사드 정권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반군에 대해서는 미군은 반군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반군을 통해서 아사드 정권을 압박하라고 하는데 예. 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는 또 치죠. 반군을 또 슬슬 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엇갈려야 되는 IS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반군을 지원하니까 반군과 지금 IS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기가 글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장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G20 차원에서의 어떤 그 대응에 뭐 50여 개 나라가 같이 공동 대응하는 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직접 IS의 테러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도 그 IS 테러의 청정국이 결코 아니다라고 평가를 아하.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징후가 있죠.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미군과의 군사적 동맹 때문에 지금 그 IS 쪽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까지 테러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다.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명기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미군 그 주요 시설이 한국에 그 다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국내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그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유 없이 사실은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IS의 주의 주장이 심취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 자국에 의한 것과 또 외국의 IS의 어떤 지금 국정원 조사에 의하면 한 3명 정도가 입국을 하려고 하다가 막아줬다. 예. 그래서 분명히 프랑스와 비슷한 모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 지배적입니다. 예. 자, 참고로 테러 방지법은 국회에서 계속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반면에 또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그리고 경찰청 대테러협상위원이신 이웅혁 건국대 교수,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